나와 내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슬기롭고 유익한 선택 건강 매거진. 자, 계속해서 전 인구의 80% 정도가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한다고 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나 척추관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허리 고통 에서부터 해결시켜 주실 해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원장 나와 계시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보고 건강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참여하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면서 힘차게 출발할게요. 이런 증상 나타나면 척추 질환 의심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고 펴기 힘들 때, 엉덩이와 허벅지가 쑤시고 저릴 때, 종아리와 발이 터질 것 같고 시릴 때, 나이 탓하다가 병만 더 키우는 척추 질환.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장시간 서서 진행을 하다 보면 허리가 좀 아프곤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허리 통증 주제 어떤 걸로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한 건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네, 자,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맞춤 치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맞춤 치료가 왜 중요할까요, 원장님? 네, 두 가지 질병이 조금 다릅니다. 흔히 환자분께서 경험하시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다리 부분이 저리거나 쑤시거나 그다음에 아프거나 먹먹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치료법은 크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화면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화면을 보고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앞에 사진을 볼까요? 다리가 어떤 식으로 아픈가요? 네. 그림을 보시면 네. 보통 허리 앞쪽으로 이렇게 다리 앞쪽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제일 왼쪽 화면을 보시면 화면 옆쪽 허벅지 옆부위와 종아리 옆에까지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이 많이 저리고 아프다고 하십니다. 아니,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주로 증상이 이제 다리 쪽, 뭐 엉덩이 뒤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게 뭐 병이 진행되는 과정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네. 저 거의 디스크와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증상은 대부분 허리 통증입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은 아마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시지만 네. 그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일종의 디스크 변형과 관련되어 있는데 네네. 그림을 보시면 예. 정상 디스크를 보면은 모양이 타이어처럼 동그랗게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사진을 보면 터진 디스크는 확실히 옆으로 조금 빠져나온 디스크가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허리 증상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리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병의 진행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다리 증상을 제가 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상 디스크에서 변성되고 돌출되고 그러다가 탈출되면서 터지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게 허리 통증에서 다리로 내려오나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보시면은 네. 돌출된 디스크일 때 그때부터 약간 다리 저림이라든지 통증이 시작되고 터진 디스크일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다리에 힘이 빠진다.
걸어갈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갑자기 풀린다. 혹은 걸을 때 발이 끌린다. 다리를 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통증과 저린 증상보다는 힘에 관련된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어떻게 변형되는 그 단계에 따라서 네. 치료도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치료가 확실히 좀 다릅니다. 정상 디스크라든지 변성된 디스크일 경우에는 네. 비수술적 치료, 예. 시술도 포함되긴 하지만 보통 시술까지는 안 하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비시술이라든지 약물을 쓰지 않는 치료로 가고 돌출되거나 터진거나 아니면은 탈출된 디스크일 경우에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약물 치료, 즉 시술이라든지 조금 진행이 된다면 수술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행 단계에 따라서 네네. 치료가 달라집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비수술을 합니다. 즉 약물을 쓰지 않는 상태나 혹은 약물이라도 먹는 약 정도로 쓰게 되고 2단계에서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약물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내시경 치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술까지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수술입니다.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요법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치료법은 네. 후궁간 내시경 시술과 미세 현미경 감압술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후궁간 내시경 시술은 빨대 같은 기구에다가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에서 볼 수 있는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 네. 미세 현미경 감압술은 조그마한 통 같은 거를 삽입을 한 이후에 현미경을 보면 이 나와 있는 그림의 사진처럼 이런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아우. 지금 뭐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후궁도 뭔지 모르겠고, 네. 뭐 감압이 뭔지도 모르겠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질환의 차이점이라든지 특징을 조금 네. 쉽게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두 질환의 차이점은 네. 크게 디스크일 경우에는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요. 척추관 협착증일 경우에는 두 다리가 보통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일 경우에 수술 방법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 후궁간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에는 빨대 같은 거를 꽂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시는 차이점은 크게 내시경 같은 특수기구를 삽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네. 1cm 정도만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미경 감압술 같은 경우는 통 같은 약간 한 1.5 정도 되는 통 같은 거를 넣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cm 정도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수술법의 차이는 크게 피부 절개에서 차이가 있지만 또 수술 이후에 회복 단계는 조금 후궁간 내시경 시술이 수술하고 났을 때 회복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런데 후궁간 내시경 시술의 장점은 그렇다면 미세 현미경 감압술에 대한 장점은 수술 시간이 훨씬 조금 비교적 짧습니다. 네, 그래서 네.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절개 부위 자체가 1cm, 2cm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은 그 두려움이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계속해서 나중에 자세히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의 맞춤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허리가 아프시거나 다리 통증, 엉덩이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02-6677-0012번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궁간 내시경 시술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게 한 1cm 정도 절개를 한다고 하셨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내시경과 특수 기구를 삽입한다라는 건데 네. 치료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치료 원리는 영상을 통해서 네, 자세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상태는 지금 내시경, 즉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내시경을 이미 삽입해서 저희가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특수기구인 집게같이 생긴 기구가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처럼 기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왼쪽에 잡으려고 하는 저 부위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도출된, 터진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뽑아냅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익숙한 경우에는 혹은 잘 터졌다 아니면은 수술하기가 좀 쉬운 경우에는 좀 잘 빨리 나오는데 네. 수술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절개를 1cm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개 부위가 좀 작을수록 회복도 빠르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는 얘기예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 현미경 감압술보다 후근간 내시경 시술이 회복 속도라든지 수술 후의 통증이 훨씬 더 적습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림을 보시면 역시 제일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1cm밖에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아프진 않고요. 네. 부위도 국소 마취로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수술 이후에 크게 힘들지 않고 절개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내시경이 들어가는 그 길만 자극을 받다 보니까 수술 이후에 회복도 그 부위만 회복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만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세요? 아니면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세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열려 있고요. 샵 8182 누르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서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깁니다. 62세 남성분, 협착증과 디스크 같이 진행 중인데 어떤 치료해야 할까요? 80세 여성분, 어머니가 협착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골절도 있다고 하네요. 먼저 하나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네. 50대 남성분이에요. 네, 50대 남성분 같은 경우는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같은 경우는 다 허리보다는 다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디스크나 협착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한쪽만, 즉 왼쪽만 아프시기 때문에 네. 협착증보다는 디스크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환자분께서 근처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검사까지 진행을 해야 될 정도 같은 상황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네. 협착증과 디스크 같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 중인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이 협착증과 디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퇴행성이라는 큰 분류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많이 써서 생기는 거라서 네. 치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 즉 뭐 조금 적게 움직인다든지 운동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거를 들 때 조금 조심해서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치료는 그게 어떤 상태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 거지 환자분께서 치료를 하는 것, 즉 물리치료, 그다음에 약물치료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수술로 넘어갔을 때 두 가지가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0세 어머니가 협착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골절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네. 골절도 있다고 한다는 게 흔히 이제 의사분들이 설명을 드릴 때 골절이 있다고 하는 거를 분리증이 있는 거를 골절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척추뼈가 깨지는 거를 골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척추뼈가 깨지는 거는 압박골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압박골절이 있을 때는 치료가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그 골절이라는 게 우리 분리증, 제가 얘기했던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분리증은 협착증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절이 분리증이라면 그 분리증 때문에 협착증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 골절이 압박골절이라면
압박골절은 협착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두 개가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네. 그 두 개는 각각 치료를 해야 되고 골절이 분리증이라면은 협착증 치료를 하면 되는데 아마 분리증이 있는 사람의 협착증은 분리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엄청 힘들고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구조적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치료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골절이라는 부분이 어떤 골절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상담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 5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열흘 전부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심하게 저림 현상이 생겨 아침이면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면 통증이 좀 덜합니다. 허리 디스크 재발한 것일까요? 어떤 거예요? 네. 예. 일단 디스크를 먼저 하셨고 수술을 하셨고 열흘 전부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심하게 생겼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오른쪽을 했는지 왼쪽을 했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데 오른쪽 디스크를 수술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재발한 것일 수도 있고 네. 디스크 수술을 왼쪽을 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이제 다른 부위에 디스크가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네. 흔히 허리에는 디스크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 부위가 디스크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긴 한데요. 재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한 개는 다리가 심하게 많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을 때 네. 재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또 디스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통증이 심하긴 한데 움직이면은 통증이 좀 덜하다. 네. 이 부분은 보통은 디스크가 아닙니다. 왜냐? 디스크일 경우에는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디스크일 때는 통증이 생기는 건 맞는데 네. 통증의 양상이 거의 하루 종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는 양상은 봤을 때 디스크일 수도 있지만 네. 통증이 좋아지는 게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디스크일 가능성이 좀 적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검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엉덩이가 저리고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MRI 찍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네. MRI 꼭 찍어야 돼요? 네. MRI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디스크일 경우에는 MRI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디스크가 이상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는 기구가 검사가 MRI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뼈가 문제 있었다. 아까 전에 사례에 있었던 골절이 있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봐서 뼈를 보는 것이고요. 네. 내가 디스크나 협착증이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무조건 찍어야 되냐?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MRI를 굳이 안 찍어도 충분히 환자분의 증상이라든지 환자분의 증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어보면 이분은 MRI가 꼭 필요하겠다. 이분은 MRI가 굳이 필요 없겠다. 그러면 그냥 보존적인 치료나 조금 더 지켜보다가 증상이 다리 쪽으로 생긴다든지 증상이 조금 더 진화 아니면 좀 더 퍼진다든지 이럴 때 MRI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MRI는 꼭 필요한 검사라기보다는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은 허리가 그냥 단순히 아파서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환자분을 설명을 드릴 때 환자분 같은 경우는 MRI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너무 좀 찝찝해서 건강검진하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진행을 한 사람이고요. 네. 근데 이분은 역시 보시면 왼쪽 화면을 보면은 그냥 깨끗합니다. 제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는 못 드리지만 깨끗하고 오른쪽은 단면입니다. 네. 단면인데 예. 가운데 여기 부위가 하얗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제가 또 준비한 사진은 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협착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약간 시커멓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협착증이 왔다는 뜻이고 예. 단면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여기는 확실히 좀 밝은 가운데 부분이 밝게 느껴지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까매요. 네, 확실히 까맣습니다. 네. 빨간색을 보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협착증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MRI를 찍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분은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었어요. 사진으로 나왔잖아요. 네네. 치료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분은 치료 전 사진이시고 네. 치료 후를 보시면 오른쪽 사진의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시커멓게 되어 있던 부분이 오른쪽 사진을 보셨을 때 약간의 하얗게 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어서 설명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 네. 약간 밝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됐을 때 수술 후에 찍었을 때 이렇게 되면 수술이 잘 됐고 환자분 증상이 좀 좋아졌구나. 그래서 치료 전에 저 MRI에서 환자분은 양쪽 다리 뒤쪽이 걸으면 걸을수록 좀 저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수술하고 났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셨을 때는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한 달 정도 지나셨을 때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한 5% 정도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럴 때는 뭐 약을 먹든지 아니면 조금 보존적으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하시면은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궁관 내시경 시술 사례를 지금 살펴보셨습니다. 치료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60대. 치료 전 상태가 어땠을까요? 네, 이분도 거의 비슷한 증상이었고요. 이분은 앉아 있을 때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고 걸으면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누우면 좀 편해지고 그래서 거의 아주 전형적으로 척추관 협착증 증상입니다. 역시나 그림을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면 빨간색 친 부분이 확실히 시커멓게 보이고 네. 이쪽 단면도에서도 확실히 조금 어둡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협착증 있는 상태고요. 예. 이거는 그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제가 이전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역시나 저 뒤쪽에 있는 검은색 부분이 제거가 되면서 이쪽 부분이 확실히 조금 밝아진 느낌, 신경이 풀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비해서 왼쪽 사진이 조금 더 밝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시술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시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내시경 수술했을 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수술하고 났을 때도 이전 환자분과 거의 비슷한 호전 양상을 보였는데 하루 정도 지났을 때는 괜찮으셨고요. 오후부터 걷기 시작하셨고 수술하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퇴원하셨고 한 달 뒤에는 거의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많이 좋아지셔서 약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었던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상만 원장과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의 맞춤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엉덩이가 아프시다면 전화 주세요. 02-6677-0012번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상담이 가능하고요. 샵 8181 누르고 궁금한 사항 문자로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허리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반의사인 것 같아요. 네. 허리 수술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원장님?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은 정말 신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분들을 만나보고 고민을 해보고 가족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보통은
처음 수술을 잘 해야 그 이후에 재발이 됐을 때라든지 그 이후에 다른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 전 수술의 영향을 조금 덜 받으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수술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네. 물론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건데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 환자분 증상이라든지 환자분 영상 검사의 결과라든지 그리고 환자분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허리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 수술은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환자분께서 나는 이렇다 근데 나는 수술을 전혀 좀 하기 싫다, 나는 내 몸에 칼 대는 걸 좀 싫어한다 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무조건 그 환자를 붙잡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네.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5% 정도입니다.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디스크 터진 모양을 설명드릴 때 네. 환자분들이 힘이 빠진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팔, 다리 마비, 이 마비를 보통은 환자분들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네. 신경 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졌을 때 덤덤한 느낌이라든지 남의 살 같은 느낌이 오는데 그 마비는 신경 마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팔, 다리 마비는 팔다리 마비. 힘이 안 들어갈 때입니다. 힘. 예. 예, 걸을 때 힘이 빠진다든지 힘이 예전처럼 안 들어간다든지 한쪽 다리로 외다리로 내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치료법이고요. 예. 대소변장애, 즉 대변이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봤는데 요즘은 2, 3일에 한 번씩 하고 변 볼 때 너무 힘들고 힘을 너무 꽉 줘야 되고 소변은 봤는데 조금 오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이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술을 무조건 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했던 경우가 네. 수술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보시면 95%나 됩니다. 네, 그래서 그 95% 중에 환자분들은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많이 아플 때 이것저것 했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을 때 그때는 수술을 하는데 그게 95%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는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100% 척추 질환의 이 100%에서 의학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5%라면 거기에 비수술 중에 환자분들이 난 너무 아파서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MRI를 찍고 병원을 갔을 때 의사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얘기를 들으신다면 네. 주변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 질환 치료는 환자 본인에게 맞는 맞춤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만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이 의심되거나 병원에 가시려고 앞두고 계신 분들 궁금한 점 많으시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원장님 팔다리 마비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럴 때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수술 치료가 들어갈까요? 그때는 거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척추관 수술이라든지 디스크 수술이 진단은 두 가지 있지만 치료법은 크게 소개드렸던 내시경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네. 현미경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수술법이 있고 그 두 가지 수술법을 어떤 것을 하느냐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어떤 영상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미세 현미경 감압술에 대해서 좀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절개는 한 2cm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PPT를 보시면 네. 전신 무마취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흔히 얘기하는 인공호흡기를 꽂고
마취 가스가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신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20배로 확대, 즉 현미경이니까 작은 것을 크게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고 성공률도 95% 정도로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미세 현미경 감압술 같은 경우도 현미경, 내시경 수술처럼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허리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네.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그 현미경을 넣고 보면서 치료를 하는 건데 현미경 자체가 그렇게 몸에 들어가는데 부담이 많이 안 되나 봐요. 아, 네. 오. 현미경 같은 경우는 예. 사진을 보시면 이 내시경 같은 경우는 기구가 실제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미경 같은 경우는 사람 몸 바깥에서 확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조그만한데 이거를 만약에 현미경으로 보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지구처럼 처음에는 작게 보였지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확대하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처럼 현미경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사람 몸 바깥에서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기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미경을 확대하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cm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저렇게 확대돼서 본다면 좀 수술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다 보일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미세 현미경 감압술로 조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미세 현미경 감압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술 진단이라든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 모두 효과가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고 네. 사진을 보시면 비수술적 치료도 효과 없는 경우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95%에 해당하는 그분들 중에 비수술로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지듯이 아파하는 경우 이 네. 경우는 협착증인 경우고 대소변 장애랑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만 원장과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맞춤 치료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세요. 병원 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50대 환자인데 어떤 증상을 호소하셨나요? 네. 네. 이분은 치료 전에 오른쪽 다리가 엄청 통증이 있었고 힘 빠지는 증상까지 동반되었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위에 검은색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좀 볼록 나와 보이는 게 네. 보이고 단면도를 보면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환자분은 왼쪽 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검은색이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데 이것이 환자분은 왼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다리 쪽으로 통증이라든지 힘 빠짐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네. 이 환자분은 수술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세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검은색 부분은 수술하시고 났을 때는 없어졌습니다. 이 약간 보시면은 회색깔로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수술하고 났을 때 저희가 지혈하기 위해서 지혈 도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혈 도구가 좀 남아 있는 경우는 수술 후 한 이틀 만에 MRI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수술하고 났을 때 통증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 다리에 힘 빠지는 증상 자체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으셨습니다. 수술하고 났을 때 수술 직후와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한 60% 정도만 호전이 되셨고 근데 이제 이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셨을 때
수술 전에 비해서 거의 95% 정도의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신경 마비가 있다든지 운동 감각의 마비, 운동 마비, 감각 마비가 있는 경우에 시간을 두면서 재활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젊은 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척추관 협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사례들도 많잖아요. 네네, 자, 맞습니다. 이번에 보여주실 사례자,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양쪽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었고 이 환자분은 수술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효과도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점 시간도 주사를 맞으러 가는 병원 들어가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약간 치우쳐져 있지만 이 오른쪽 그 동그라미 약간 오른쪽 부분이 좀 까맣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것도 이전에 디스크 이전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미세 현미경 감압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세 현미경 감압술을 하게 되었을 때 왼쪽 사진을 봤을 때 시커멓게 되어 있던 부분이 수술하시고 나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즉 신경이 뚫렸다는 뜻이고 네. 이렇게 되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수술하시고 나서는 환자분께서 다리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 허리도 크게 많이 아픈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리 마비 증상이 없으셨기 때문에 회복은 훨씬 더 빨랐고 회복 효과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셨을 때는 거의 한 95% 이상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료를 오셨을 때는 약을 먹지 않을 정도로 좀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협착증, 같은 디스크 탈출증이라 하더라도 같은 수술을 받았을 때 효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 감압술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 상담 내용이 좀 들어와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40대 남성분이신데요.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니 4번, 5번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경차단술을 한번 받았는데 다리 저림 증상과 허리 통증이 별로 차도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원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치셨고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시술을 한번 하셨지만 증상이 아직까지 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아마 이 병원에서 영상 검사를 하셨을 때 네. 수술까지 얘기를 하셨는지를 일단 궁금하고 그 이유는 수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탈출증이 조금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을 하기 전에 시술로 효과가 있으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술을 먼저 권했을 수도 있는데 네. 추간판 탈출증이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술로 좋아질 정도라면 시술로 일단 먼저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슨 차이냐면 어떤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수술을 염두에 두냐 안 두냐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네.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신경차단술을 한 번 받았을 때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2~3번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급성기에는 약이 어떤 약이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간판 신경차단술을 한 번 받아봤다고 해서 나는 시술이 효과가 없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최소한 한 번만 더 받아보시고 한번 효과를 보아야 될 수도 있고요. 다치고 나서 아마 허리가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시술을 2번이나 3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저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시술이 아닌 수술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뭐 흔히 얘기하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시술까지 받을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허리가 아프거나 그렇죠. 다리 저림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상태에서는 우선은 그런 치료는 조금 미루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탈출증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를 자극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약물이라든지 시술로 조금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재활이나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시술을 한번 더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차단술을 조금 더 받는 거 권해주셨는데 네. 신경차단술이 어떤 거예요?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는 예. 말 그대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신경을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신경을 차단할 때 그 신경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디스크 그림에서 네. 디스크가 이렇게 볼록 나오는 이 부분이 신경을 자극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예. 예, 그러면 여기 부위에다가 약을 뿌려서 여기 부위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에 예, 자극을 줄여주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신경 차단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네. 즉, 이 신경이 받고 있는 자극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아플 수도 있고 재발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단지 지금 아픈 저림 증상, 아픈 통증을 줄여주는 게 이번 이 시술의 목적이고 네. 제가 한 번 더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예. 이게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누르고 있는 게 워낙 세게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심하게 누르고 있는 경우라면 한 번 약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렇겠네요. 하는 거 해보고 그때 안 되면 이거를 제거하는 즉 뭐 좀 작은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경차단술을 몇 회 더 받아보시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완치가 가능한가요? 수술 안 하고 비수술 치료만 한 경우에는 다시 통증이 재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육체 노동 빈도가 큰 직업이라 걱정이 됩니다. 네.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데 완치가 가능한가 물어보시는데 네. 우선 추간판 탈출증은 완치가 좀 어렵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탈출증은 완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 치료만 한 경우에 통증이 재발될 가능성은 저처럼 환자를 많이 보는 분들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몇 %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기면은 100%고 내가 안 생기면은 0이니까 맞아요. 저는 그냥 반반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환자분들을 봤을 때 예. 관리를 잘 하면 50% 미만입니다. 한 3, 40% 됩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즉 보시면 육체 노동 빈도가 큰 직업이시면 어쨌거나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디스크가 약간 통조림 캔 사이에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무거운 걸 많이 들게 되면 통조림 캔이 타이어를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이게 불룩불룩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가 적으면 적을수록 재발이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육체 노동의 빈도가 큰 직업이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재발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의 완치는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완치 부분은 네.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경을 눌렀을 때 이 디스크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완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눌렀을 때 아프면 통증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통증이 줄어드니까 이 나온 디스크가 들어갔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완치라면은 완치는 가능합니다. 왜냐? 통증은 그 이전에 방금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신경 차단술을 할 수도 있고 물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도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디스크인 부분은 여전히 가만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다시 눌린다거나 다른 부분이 생기는 재발 가능성은
유체노동 빈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조금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환자는 65 있습니다. 65세. 예, 예.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불편한 게 말이죠. 예, 허리가 아픈데 다리가 예. 좀 심하게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제일 그 핵심적인 건 앉거나 누우면 편안한데, 걸음을 채 10걸음도 못 걷는답니다. 아. 제가 환자는 아니고 동생 인기한테 제가 대신 전화했는데, 예, 그렇게 잘하셨어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치료 지금 진행 사항은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발생은 한 2달 됐고, 네. 최초에 CT함 촬영하고, 네. 그 다음에 그때는 별 그게 없고, 그 다음에 MRI로 또 의심돼가 촬영했는데, 네. 뭐 척추암이 의심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걸 갖다가 그래, CT 찍고 나서 이제 MRI 찍어가지고 이제 판독을 보니까, 네. 6개월 후로 보류가 됐다는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데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 그거는 6개월 후에 한번 더 보자 결론 났고, 그것도 네. 엊그제는 또 이제 내시경을 한번 찍었는데 계속 예. 이제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찍으니까 또 하지정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의심된다 그러고, 그래, 네. 수술을 하자 하는데, 네. 그리고 그거로 이제 결론이 날 건지 모르겠고, 자우전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금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몇 회 받았습니다. 여기에 막 대충 제가 들은 전체 맥락입니다. 네네. 지금 환자분께서 제일 불편하신 게 걸으려고 할 때 3걸음도 못 걸으신다는 말씀이신죠? 뭐 10걸음도 채 걸으면 막 아파서 막 못 걷는데 또 쉬다가 또 그래 되고. 그 문제가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다리에 하지정맥으로 병원에서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척추 예, 문제라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엊그제 찍은 거는 이제 내시경인데 하지정맥이 의심된다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허리 MRI를 찍었을 때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두 번째 CT 다 MRI 찍었는데 그때는 척추암이 의심된다 해가지고 척추암이 의심된다고 하셨대요. 척추암이 의심된다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가서 이제 판독 결과 보니까 그건 좀 잠시 보류하고 6개월 후로 보류가 됐다. 6개월 후에 다시 경과를 한번 보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한번 6개월 예. 뒤에 보자. 예. 일단 아닌 것 같다 하는데 한번 더 보자고. 그래 하얀 반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6개월에 한번 보자고. 네네네. 그 하지정맥이 있다고 한 부위가 다리가 심하게 아픈 게 왼쪽인가요? 오른쪽은 괜찮고 네. 왼쪽이 그렇답니다. 예. 다리가 환자분이 아프신 부위는 어딘데요? 환자가 그러니까 아파하시는 부위는 안쪽으로 다 그런 거죠. 예. 환자분이 아픈 다리는 양쪽 다리신가요? 아니 왼쪽. 오른쪽 멀쩡하고. 그 척추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척추암이 왼쪽에 있다고 하던가요? 오른쪽에 있다고 하던가요? 그 왼쪽이 지금 왼쪽은 맞지 오른쪽은 멀쩡합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 상담자분께서 예. 얘기 나온 거를 들었을 때 이 척추암이라고 얘기해서 6개월 뒤에 다시 보자고 한 네네. 거는 아마도 이 6개월 사이에 이 암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따라서 척추암 수술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보세요? 네. 예, 다시 네. 한 번만 여쭤봐 주시겠어요, 원장님? 예. 상담자분 네, 들리세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네. 있어요. 말씀 다시 한 번 네. 해주세요. 예. 그 척추암에 관련돼서는 예. 6개월 뒤에 보자고 한 의미는 예. 지금과 나중에 6개월 이후에 비교를 했을 때 암이 더 커지거나 더 그대로거나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하지정맥까지 검사를 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척추를 보셨던 의사 선생님이 예. 그 척추암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척추암의 양상, 모양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네.
환자분 증상 자체가 척추암이랑 관련이 좀 떨어지니까 다른 증상이 어떤 다른 질병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검사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다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당연히 허리를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허리 검사를 하게 되면은 협착증 디스크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없는데 환자가 그렇게 얘기를 호소하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하지정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하지정맥 검사를 하신 것 같고 네네. 하지정맥 관련돼서 그 하지정맥 검사를 한 결과와 얘기 나누는 의사분하고 얘기를 한번 더 해보셔가지고 네. 환자분 증상 자체가 정말로 하지정맥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쪽 그 하지정맥 의사께서 관련이 있다 하면은 하지정맥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네. 하지정맥 그 관련된 의사분이 환자분 증상은 하지정맥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네. 6개월 뒤에 MRI를 찍어서 그 척추암과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한 분과 또 전화 연결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고생 예. 많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60대인데요. 60대. 어떻게 불편하세요? 지금은요, 다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다리가 예. 이렇게 탁 꺾이는 꺾이는 그런 느낌. 느낌이면서 힘이 딱 없어지면서 꺾이는 것 같아요. 네네.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아니, 병원에 안 갔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원장님? 환자분 혹시 어느 다리?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다리고요. 네. 제가 한 7, 8년 전에 다리를 수술을 했거든요. 어디 다리 어디 수술하셨어요? 무릎을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 무릎 수술 말고는 딴 건 없으시고요? 허리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고 그런데 허리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다리 걸어갈 때 탁 꺾이면서 이렇게 탁 풀리는 느낌이 네. 힘이 빠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음에 관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무릎이라든지 발목 쪽에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힘이 탁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먼저 관절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나 고관절 이런 관절 부위에 먼저 진료를 한번 보시고 네. 거기 관절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허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절 부위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치료를 또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 시간 관계상 한 문장으로 좀 정리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지만 치료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법을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부작용은 조금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 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일단 감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의사와 충분히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박상만 원장과 함께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